안녕하십니까, 베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홍콩 인권법이 무역 협상의 장애물이 될까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작년부터 3월이죠. 사실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찰로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 이제는 뭐 난제가 되면서 무역 전쟁이란 말, 그리고 사이가 좀 좋아지면 무역 협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찰이라는 단어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예상을 좀 깨고 미국 하원, 상원에서 통과됐던 홍콩 인권법을 트럼프가 사인을 해버렸죠. 사인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뭐 당연히 반발을 했고, 근데 어제는 사실 반발의 수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뻔한 말이죠. 강력하게 규탄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반발을 했는데, 좀 안 좋은 말도 지금 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홍콩은 뭐 당연히 뭐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하는 반응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중국이 갑자기 홍콩에 군을 투입할 가능성, 이렇게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건 뭐 홍콩이 뭐 밉고 뭐 해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반발이죠. 미국은 사실상 뭐 미국이 뭐 홍콩을 아끼고 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그죠?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말로란 얘기예요. 그리고 약점을 잡기 위한 거, 그죠? 그런 것들인데 이게 좀 복잡해질 수는 물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홍콩 인권법을 통과했다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깨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뭐다? 힘의 균형이 깨져야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요새 냉탕과 온탕을 반복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가 있었냐면 뭐 그런 게 있었죠. 무역협상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것도 그냥 언론의 추측이긴 하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직접 전화해서 칠레에서 그럼 만날까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그 칠레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 깨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논란이 됐죠. 그리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안 좋은 말도 좀 오가다가 갑자기 급진전했었어요. 2주 전부터. 의지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윗으로 계속 떠들었죠. 뭐 중국과 좋은 관계, 뭐 늘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분은 트위터에 중국 얘기할 때 그런 것만 하죠. 시진핑은 나의 친구, 좋은 관계.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대응할 것, 쉽게 얘기해서 복수할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뭐 정치적인 사안이 달렸기 때문이겠죠, 물론. 자, 그러나 힘의 균형은 꼭 깨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슬슬 깨지고 있는 게 사실 작년 초만 해도 뭐 중국도 맞서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죠? 약간씩 중국이 힘이 딸리는 게 보여지고 있고, 홍콩까지 이제 약점을 잡히면서 좀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12월 15일 하고 제가 물음표를 썼는데, 이때 이제 관세가 하나 있죠. 그게 미국이 물론 이제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중국을 압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비로운 것처럼 보여주면서 또 협상의 씨앗을, 물론 이걸 매기게 되면 중국도 이제 2판 4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권 국가예요. 그러니까 서방의 자유세계하고 좀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미 폐쇄적인 사회에서 넘어온 지가 이제 뭐 거의 뭐 한 40년이잖아요. 그죠? 30몇 년. 그렇기 때문에 그 단물을 빼갈 수는 물론 없다는 거예요. 자, 뭐 성장 배경에서 사실 미국이 상당히 봐준 것도 있고, 미국이 이용해 먹은 것도 있죠. 세계의 굴뚝, 세계의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한 것도 있지만, 중국도 사실
강제 기술 이전. 요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식재산권 그리고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좀 편법으로 빨리 발전한 것도 물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1단계 협상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내용을 봐도. 그죠? 예. 자, 뭐 이런 거 뭐 내정 불간섭 립서비스 제공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2,500달러에 억 달러의 뭐 제품 관세 인상 이런 거, 이걸 뭐 유보하면 그만이니까. 예. 그리고 중국은 대신 농산물 확대. 농산물 이게 뭐 얼마나 됐나? 어차피 먹을 건데, 그죠? 보잉 항공기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려운데, 이제 환율 조작국. 예. 이것도 이제 위안화 절하 때문에 이제 나온 거죠. 중국은 절상을 원하고, 예. 미국은 이제 지정 철회를 하는 거, 그리고 다음 관세들 유예하는 건데. 이것도 쉽진 않지만 3단계는 거의 이제 제일 충돌하는 게 있는 거죠.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이런 거, 이런 거. 화웨이 제재도 풀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2, 3단계 이제 난항이라는 거예요. 1단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초등학생들 싸우면서 사과에 서로 악수해 끌어안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장기화는 이미 결정됐고, 그리고 혹시나 1단계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어차피 합의까지는 긴 시간이 들고 증시도 민감성이 점점 떨어지긴 할 거예요. 둔감해지겠죠. 자, 그리고 미국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데리고 안고 키워줬던 그런 거에서 중국이 이제 지원, 중국 그 산업 굴기, 중국 제조 굴기죠. 2025 보시면 결국 2025년 이후에 자기들이 넘버원, 새 글로벌 넘버원을 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미리 견제하겠다는 거죠. 동북아 패권 이런 건 다 핑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 수호하는 것도 뭐 동북아의 뭐 주요 요충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고, 미국도 요새 신뢰주의죠. 전 세계가 그랬듯이 아니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 뭐 발등 앞에 불이 떨어졌다. 급한 처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미중 차트를 보시면서 어떻게 힘이 전달되고 있는지 좀 봐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죠. 작년 초부터 관세 얘기 나오고, 사람들은 사실 초반에 좀 의아했어요. 에이, 설마 이러면서, 그죠? 뭐 옛날부터 말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니고 했는데 점점 그 가능성이 사라졌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10월에 진짜 관세 매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1월에 12월까지 바닥을 찍고 이제 협상의 가능성들이 이제 보인 거예요. 이때는 좀 많이 생겼었죠. 이 정도면 됐다죠. 결국은 두 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다. 미래는 좀 다를 것이다. 뭐 중시야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라왔다가 이제 상태가 이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중국은 상당히 사실 힘이 없어요. 지금 시장을 보시더라도 미국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최근만 봐도 요걸 올려놓고 추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 박스를 돌리고 있는데 3,000 뚫으면 바로 내려와요. 보통. 그죠? 그리고 심하면 2,800, 그리고 이제 2,900을 지지하려는 힘들이 나오는데 최근을 보시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2,900 박스 하단에서 들락날락 요 힘, 여기서 지지하는 힘이 강해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기술적으로 그 힘이 떨어지면 어때요? 다음 단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2,800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뭐 홍콩 또 뭐 시위 나고 오늘처럼 군사 뭐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위로 들어올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스테이터스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장은 뭐 다우존스부터 보시면 깜짝 놀랄만 하죠.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증권 하시는 분들은 치가 떨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역 전쟁은 이건 뭐 누가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니들은 왜 신고가 가고 있냐. 자, 얘도 뭐 여기서부터 한번 떨어졌다가
그렇게 사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또 여기서 신고가를 냈다는 게 정말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 뭐 분위기 뭐 안 좋을 때, 그리고 뭐 10월 이후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파월이 금리 인하 속도 안 낸다. 근데 결국은 했죠.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결국은 금리 인하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기 회복 시그널 이러면서 또 올리고 있죠. 물론 정치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미국은 그나마 지표들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차트가. 그렇죠? 나스닥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아시겠죠. 누가 힘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G1, G2에서 주인공인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좀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그런 게 있죠. 중국과 교역 1위라는 거. 중국 무역 의존도가 커요. 중국이 결국은 압력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될 것이고 주문이 떨어지겠죠. 해외에 대한 주문. 그죠?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 수출국인 대중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반도체만 해도 우리나라가 메모리 부분 세계 1위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 수출 기업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결국 그것도 중국이 긴축을 쓰면 뭐 서버 증설이 적어지고 뭐 휴대폰이 덜 팔리고 이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도 피해를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에 직접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홍콩 인권법이 무역협상의 장애물 명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게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걸로 미국은 조장하면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증시는 항상 매도에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이것도 좋은 핑계거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걸로 존재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